이스라엘의 유엔 대사인 데니 다노는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진지하다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자들이 차례로 정착민의 폭력을 언급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의 역사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결코 정착민이었던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정착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JNSTV의 주데이아 오케이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시 헤이슨입니다. 보셨다시피 이 회의에서 연설하며 이스라엘 아랍 분쟁과 이 지역의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원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유대 민족이 이 땅과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연결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른바 이스라엘 아랍 분쟁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논의를 위해 모인 가운데 나왔으며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원은 이 기회를 이용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원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맞서 반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역과 맺어온 역사적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공동체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중동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대인 국가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계속 쏟고 있는 걸까요?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없으면 뉴스도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관련되어 있을 때마다 유엔은 반복해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5시에 이스라엘에 대해 회의를 하기로 결정해도 전혀 놀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도 유엔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갈등을 악화시키는 유엔 회원국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유엔 얘기를 계속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의 정착민 폭력을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일부 수치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보안군이 아랍인들의 공격이라고 밝힌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특별 보고서는 이 지역의 폭력에 대한 유엔 데이터를 조사했고 일부 사건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JNS는 이번 주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른바 정착민 관련 폭력에 대해 논의할 때 정부, 외교관, 국제 언론이 널리 인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NS가 보도한 Press Service of Israel (TPS) 새로운 조사는 실제로 무엇이 집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례가 특히 이 논란을 잘 보여줍니다. 1월 27일 남부 헤브론 힐스의 마사파르 야타 지역에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OCHA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의한 대규모 공격으로 기록했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약 100명의 이스라엘인들 이 팔레스타인 공동체를 습격해 주민들을 공격하고 수백 마리의 양을 훔치고 재산을 파손했으며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TPS가 검토한 이스라엘 군 통신과 기타 자료들은 매우 다른 사건의 전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아랍인들이 먼저 유대인 목동을 돌로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그의 양떼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해당 지역을 수색해 일부 양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유엔의 정착민 관련 폭력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이번 조사가 제기한 핵심 질문입니다. 오차의 정착민 관련 폭력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력, 협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저지른 재산 피해나 이스라엘 민간인이 관련된 사건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OCHA 자체의 방법론에 따르면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기 전에 모든 세부 사항이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아랍인이 이스라엘인을 공격하는 경우, 이스라엘인이 아랍인을 공격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책임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건도 동일한 넓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OCHA는 2025년에
약 1,800건의 정착민 폭력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비슷한 폭력 사건 967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 61건만이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원이자 예비역 대령인 가비 수보니는 이러한 불일치가 사건 집계 방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조사팀은 또한 UN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수천 건의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레가비 운동의 사무총장인 메이르 도이치, 그는 TPS에 자신의 단체가 약 8,200건의 사례가 담긴 OCHAA 데이터베이스를 입수해 개별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건들은 오체아 자체 설명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른바 정착민 공격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폭력을 저질렀으며 그 범죄들은 조사되고 기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런 폭력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국제기구들이 누가 공격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을 가해자로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3월에는 18세 이스라엘인 예후다 셔먼이 아랍인 운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사망했습니다. 오샤는 처음에 이 사건을 충돌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베트의 발표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운전자는 셔먼의 차량을 의도적으로 쫓아가 가속해 들이받았다고 자백해 이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 규정됐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기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외곽의 칼란디아 근처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오샤가 이스라엘군이 아랍 남성을 총으로 쏘아 사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찰은 그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M16 소총으로 이스라엘군을 향해 총격을 가하다가 교전 중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오샤는 사마리아에서 가축을 둘러싼 충돌 중에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10대 청소년을 살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TPS가 검토한 영상에서는 다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양을 훔쳤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동물을 찾으러 갔을 때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IDF 소식통은 군인들이 돌로 공격을 받은 후 10대 청소년이 총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우려는 이 숫자들이 공개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오샤 수치는 이스라엘 정책, 제재, 외교적 압력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극단주의적 정착민 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을 이유로 이스라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대상 가운데는 레가빔과 그 단체의 이사 메이르 도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 체계의 비판자들은 논란이 있거나 부정확하게 분류된 사건들이 단순한 스프레드시트 이상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PS와 오샤는 사건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공격과 논란이 있는 사건을 구분하는지, 아랍인이 시작한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안조사 결과가 원래의 기록과 모순될 경우 해당 항목이 수정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샤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유엔 자료나 다른 현장 보고가 제재 결정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국제기구들이 이른바 정착민 폭력에 대한 통계를 발표할 때 그들은 실제로 정착민 폭력을 측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때로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이 관련된 충돌을 측정하면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일단 그 수치들이 국제사회에 들어가면 그것들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고 정책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곳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북부 사마리아 가네이님의 유대인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테러 조직이 저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보안군은 제닌에서 임박한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테러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이스라엘 방위군, 신베트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가 대테러 부대인 야맘은 신베트로부터 받은 정확한 정보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이 숨어있던 건물을 급습해 3명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추가 조사를 위해 신베트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목표로 삼았던 대상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널 14의 군사특파원 힐렐 비톤 로젠에 따르면 이 조직은 가네이님 공동체 재건 기념식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위원회 의장 요시 다가는 이번 공격 시도가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이 북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위축되지 않을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간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방 후 21년이 지나 우리가 가네이 네엠으로 돌아왔으며 북부 사마리아에 더 많은 공동체를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테러가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경찰과 다른 보안 당국 덕분에 대형 테러 공격이 저지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저는 하마스가 이미 간임 공동체 설립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악이 퍼지기 전에 잡아낸 보안 당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간임으로의 복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방금 받은 이 기적과 저지된 공격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유대인 가족들이 간임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이 복귀는 북사마리아 유대인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노력의 또 다른 한 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네이 다비드 엘리 예시바의 분교도 설립되고 있으며 새롭게 재건된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이 지역의 유대인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네이 네므로의 복귀는 북사마리아의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에멕 다탄이 세워진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곳에는 22가구의 개척 가족들이 이주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회에 따르면 에멕 다탄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설립된 5번째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약 1년 전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과 베찰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 아래에서 내려진 내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의회는 더 넓은 연계 계획에 따라 북사마리아 전역에 19개의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회 의장 요시다가는 가네인 이므로의 복귀를 역사를 바로잡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뿌리 뽑는 대신 우리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철수하는 대신 우리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는 목표가 단순히 파괴된 4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사마리아의 유대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간임이 재건되고 있으며 북사마리아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주를 선택한 가족들에게 이번 귀환은 매우 개인적인 일입니다. 간임 창립그룹의 회장인 알론 쿠드스키는 가족들이 자신들의 안락한 환경을 떠나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려졌던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이 감동적이고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21년 전에 폐허를 보고 이곳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는 일이 감동적이고 기쁘다고 했습니다. 21년 전 간임은 다시 한번 불이 뽑혔습니다. 유대인 가족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의 새로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당국이 악의적인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겪은 박해를 유대인들 자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공식 신문인 알하야트 알 자디다의 8월 8일 실린 칼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하산 카미드는 서방 세계가 유럽 국가들에서 유대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 양식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서방이 시오니즘을 지지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없애고 서구 사회를 그들로부터 정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반유대주의와 유대인 박해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기사는 유대인들 자신을 비난하며 유럽 사회에서의 제거를 일종의 정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유대주의적 수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인들을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이고 기만적이며 피해 굶주린 존재로 묘사하면서 유대인들의 저작물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에 대한 갈망과 어두운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교 자체가 비유대인의 제거를 가르친다는 또 다른 고전적인 반유대주의적 비난을 반복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는 이러한 수사가 단순한 역사 왜곡이나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을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로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이것이 그들에 대한 폭력과 테러에 대한 이념적 정당성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의 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공식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방 정부들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평화의 잠재적 파트너로 계속 홍보하는 동안 이런 보도들은 아주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부가 유대인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묘사하는 반유대주의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퍼뜨릴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미디어 워치가 국제사회가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북부 사마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운전자들이 실수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 이스라엘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린치 시도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사건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JNS는 이번 주에 종교 시온주의당이 북부 사마리아 전역에 새로운 방향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유대인 공동체로 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보도탄, 에멕도탄, 호메시 그리고 사누르를 포함해서요. 이 조치는 지난주 한 이스라엘 어머니와 그녀의 아들이 실수로 제닌에 진입한 사건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팔레스타인 군중이 그들의 차량을 에워싸서 돌과 벽돌을 던지고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탈출해 IDF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종교시온주의당 의원 시마 로트만은 JNS에 유대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A구역에 들어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로트만은 이 상황이 자신이 이중잣대라고 표현한 것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도시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자치 도시로 들어가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명적인 폭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교 시온주의 계열의 의원 오하드 타윌은 이스라엘이 배운 교훈은 안보 공백이 테러로 빠르게 채워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부 사마리아에서 증가하는 유대인 공동체 수와 이스라엘 방위군, 증강된 주둔을 지적하며 이것이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상당합니다. 국경 없는 구조대에 따르면 2025년에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인들을 5,000회 이상 표적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수천 건의 로켓 공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 건의 화염병 투척과 폭발물 투척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24명의 이스라엘인이 살해당했습니다. 24명입니다. 새로운 표지판 뒤에 담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어디로 운전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공동체 쿠두빔에서 대규모 관광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800만 셰켈이 넘는 금액이 새로운 외저 및 숙박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될 새로운 닌자파크와 어드벤처 복합시설이 포함됩니다. 지방의회는 또한 현지 세니림 자연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짐산과 에발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산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과 관련된 성경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수용하기 위해 그두밈은 게스트하우스의 대대적인 리노베이션과 확장에 약 700만 셰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두밈 시장 오지엘 바틱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방문객을 유치하는 동시에 이 지역을 주요 관광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심장부에서 유대인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실질적 기반이 현지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항상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놀이터나 닌자파크가 속보로 언급되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놀이터 하나, 퍼골라 하나, 건물 하나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주 디어케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듀서 바르바라 카메노프, 여기서 콘솔을 맡은 엔지니어 아론 완겔란터, 작시 커만, 와인 립시츠, 그리고 방송국장 유리츠 베테츠키에게 감사드립니다. 비디오 에디터 그세니아 펠리셴코, 그리고 인턴 하야 문틴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슈퍼땡스를 남겨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JNSTV의 모든 멋진 컨텐츠도 꼭 확인해주시고 이스라엘, 중동,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 사회의 최신 속보는 jns.org에서 확인하세요. 다음 주에도 JNSTV의 주 디어케이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